19억이요?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9억 뭐 게임머니 아니죠? 로또 1등보다 많은 금액이긴 하죠.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채널인데요. 수익이 약 한 8억 6,700. 두 번째 채널이 8억 3,500 정도. 세 번째 채널이 9,200만 원. 네 번째 채널이 8,800만 원. 이게 가장 많은 조회수로 나온 영상은 아닌데 2,77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유명한 걸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부 리뷰화하는 거죠. 도마뱀을 씹어먹는다는 장면 자체가 되게 인상 깊잖아요. AI가 쭉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거를 토대로 영화를 빠르게 보는 거예요. 시간 대비 효율로 보면은 롱폼이 더 괜찮은 거죠.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도전을 하셔가지고 인생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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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리뷰 컨텐츠 운영하고 있는 둥둥 아빠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리뷰 컨텐츠가 유튜브에 보면 그 엄청 길게 막 영화 줄거리 요약해주는 그런 영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긴 것도 있고요. 뭐 단편 같은 경우에는 짧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현재 하시는 걸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월 평균으로 잡으면 한 2,500, 3,0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5년 차가 됐는데 총 수익으로만 보면 한 19억 2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9억이요?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9억 뭐 게임머니 아니죠? 로또 1등보다 많은 금액이긴 하죠. 이따가 한번 봐서 제대로 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하시는 거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가수를 하고 싶었는데 목에 이제 종양이 생기면서 포기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볼까 좀 잘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법조인이 한번 되어보자라고 해서 법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시면서 반지하로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좀 많이 포기를 했어요. 좀 비관적이게 좀 바뀌면서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한 월 200만 원 정도 벌면 월세 내고 그냥 게임하면서 그렇게 뭐 혼자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다가 지금 아내를 만났거든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결혼 비용도 그렇고 이 월급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말로 자식을 낳고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부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자본, 무재고 리스크 없는 그런 사업을 찾아보자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영화 리뷰 하려면은 네. 좀 영화도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름 조금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평소에도 영화를 뭐 좋아하셨던 건가요? 제가 좀 비관적으로 살았던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사실 맨날 하던 게 컴퓨터 게임 하면서 방에 처박혀가지고 한쪽에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거 계속 볼만한 거 틀어놓고 그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봤던 영화 또 보고 봤던 드라마 또 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드라마 보는 거 자체가 저한테 큰 허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평소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좀 다르긴 한데 지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뭐 대표님들이나 직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면 전날에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체크를 하고요. 혹시나 뭐 발생한 뭐 이슈가 있다면 이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실은 요즘에는 대부분 외부 영업을 뛰고 있어가지고 편집을 직접 하지는 않아서 이제 외부 일정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무실 가시는 건가요? 오늘도 일 좀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한번 사무실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여기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보통 이제 작가님들이나 편집자분들이 일을 하시고 있고요. 저는 지금 실제로 제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고요. 뭐 별거 없긴 한데 가끔 이제 회의할 일 있으면 이 앞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은 편집은 실제로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거 실버 버튼이에요? 네, 실버 버튼인데 사실은 이게 별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어서 그냥 막 냅뒀다가 최근에 이제 이사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5개인가? 그래서 관리를 좀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막 이런 데 해져 있고 먼지 쌓여 있고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실버 버튼 이렇게 떼타가지고 그냥 두시는 분 처음 보네요. 뭐 실버 버튼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죠?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제가 나가서 큰 걸로 투게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 리뷰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예 검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유튜브에 그냥 영화 리뷰라고 치시면은 쭉 리뷰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 뭐 드라마, 외화, 단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부 리뷰화하는 거죠. 저도 이런 거 좀 많이 봤어요. 이런 거 좀 재밌더라고요. 네,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채널은 네. 지금 그러면은 몇 개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무래도 직원분들도 몇 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다 같이 해서 5개 운영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쇼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롱폼 영화 리뷰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데 제가 쇼츠를 또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롱폼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거기다가 좀 쇼츠의 아쉬운 점은 그래도 그 트렌드를 되게 빨리 따라가야 되고, 이게 한번 소비가 되면 재활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롱폼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 영상이 삭제가 되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계속 노가다를 할 게 아니면 롱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채널인데요. 지금까지의 어. 수익이 약 한 8억 6,700. 야 이거 네. 게임머니가 아니었네요. 네. 두 번째 채널이 8억 3,500 정도가 되고요. 벌써 이거 두 개 합쳐도 17억 정도가 되죠. 거기다가 세 번째 채널이 9,200만 원, 네 번째 채널이 8,800만 원, 다섯 번째 채널이 최근에 만든 건데 이게 4,300만 원 정도 찍혔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장르 자체가 워낙 대중성이 강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안 생기고 계속 소비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혹시 그러면은 그 월 평균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메인 채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채널에서만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른 채널에서 뭐 100만 원씩만 벌어도 2,500이겠죠. 아 진짜네요. 일하는 게 되게 즐거워요. 리뷰 컨텐츠를 하면 결국은 저도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일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한 영상으로 네.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온 것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많은 조회수로 나온 영상은 아닌데 그래도 이 영상이 지속 시간이 되게 괜찮아서 2,77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예전에 올린 영상인데도 조회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1,000, 2,000씩은 찍히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또 3천만 원이 되어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영상이 좀 길이가 길다 보니까 조회수당 단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좀 높지 않나요? 이게 조회수당 단가가 대략적으로 1000조회수당 6,200원 정도로 나와요. 그럼 조회수 1당 6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쇼츠가 조회수 1당 한 0.1, 0.15 이렇게 나오는 거로 보면은 거의 한 4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혹시 이거 주변에 알려주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지인 대표분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알려줬는데 사실은 열심히 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는 있잖아요. 그 중에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대표님이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2개월 만에 수익 창출하셔가지고 저번 달이죠. 11월 달에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또 궁금한 게 이 정도 금액 뭐 아까 한 18억, 19억 되잖아요. 네네. 이 정도 금액을 번다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은 주변에서 믿어요? 사실은 되게 예전부터 많이 말을 해왔어요. 이거 되게 괜찮다. 해봐라. 라고 했는데 부러워만 하지 실제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도 좀 안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런 거. 그러면 혹시 직접 하시는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작품으로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유명한 거로 해야지 좋을 것 같아서 외화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방금 이제 외국 영화로 리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영화를 좀 어떤 걸로 리뷰할 건지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가장 좋은 거는 신작이라고 하죠. 그게 아무래도 검색량이 가장 많고 트렌드가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냥 유명한 걸 먼저 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유명했던 뭐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타닉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결과를 좋게 얻었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작품도 좀 예전 작품이긴 한데 분노의 도로 매드맥스라는 작품 있잖아요. 네. 기타맨 나오고 네. 네. 그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좀. 우선은 유튜브는 되게 간단해요. 만드는 거는 스크립트를 쓰고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스크립트에서 되게 막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 인공지능이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 챗 GPT인데요. 분노의 도로 매드맥스 주요 정보를 알려줘. 간략하게 치면은요. AI가 쭉 정리를 해주거든요. 기본 정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벌써 세계관 정리도 해줘요. 핵전쟁 혹은 환경 붕괴 이후에 황폐한 지구고 물과 연료가 권력의 전부다 라고 하면서 주요 세력까지 다 정리를 해주고 있죠.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몇 번 더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더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대표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배경 설명,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타델, 전쟁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스토리 라인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주죠.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방랑하는 중 시타델에 붙잡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토대로
영화를 빠르게 보는 거예요. 영화를 전체를 다 안 봐도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어차피 대부분의 내용은 장면과 대사로 나타내고자 하는 스토리라인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걸 굳이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아, 이게 그 포인트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으로 전환이 될까? 포인트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화를 보면은 벌써 나오죠. 세상이 몰락한 후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져 내렸다 하면서 GPT가 말해준 대로 약간 망상 혹은 환상에 시달리는 이제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Here they come again, worming their way into the black matter of my... 자, 벌써 이 장면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방랑하는 X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쭉 계속 보시면서 메모장에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초반의 내용을 조금만 보고 이 GPT에서 알려준 내용으로 스크립트를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 전쟁 이후 물과 연료가 권력이 된 시대. 그 다음에 독백 대사가 지금 초반에 나오고 있잖아요. 쭉 빠르게 넘기면서 이 스토리 라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타델에 붙잡힌다고 나오잖아요. 질주를 하다가 바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납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시타델이겠죠. 그러면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맥스는 시타델에게 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조금 비슷한데 이제 막상 녹음할 때 너무 초안대로 하면 좀 아쉽잖아요. 퀄리티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문체만 좀 이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석유와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쪽을 보시면은 핵전쟁 이후 문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가까운 미래다. 벌써 GPT가 알려줬고요. 그 다음 독백대사 나오고 바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경찰이라는 부분은 이 앞을 보다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앞에다가 추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던져줘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 없이 보더라도 내용 파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길게 영화는 보여주는데 압축해서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 이후로는 똑같아요. 스크립트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을 녹음을 해서 편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스크립트가 끝났으니 녹음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을 해요. 근데 프리미어 프로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저는 처음부터 사실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캡컷이 대세잖아요. 아무래도 무료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 방식만 차용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적용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도 유튜브에 프리미어 프로 초보 혹은 강의 목록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저도 그걸 보고 배웠고요. 특히 또 이 리뷰 컨텐츠가 뭐 엄청난 스킬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컷을 자르고 삭제하고 붙이고 효과 넣고 거의 서너 가지 키로 다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익히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프리미어 프로는 제가 직접 녹음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바로 녹음이 되거든요.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석유와 물을 차지하기 위한 핵전쟁 이후 문명은 흔적도 없이 무너진 가까운 미래. 그러던 어느 날 맥스는 정체불명의 무리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모든 시도는 좌절됩니다. 이렇게 네. 들어보니까 약간 진짜 프로 같네요. 성우 같은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전문 성우는 아니다 보니까 발음이나 혹은 감정 표현이 좀 서툴러요. 이럴 때는 사실 제가 편집하면 보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끊지 말고 한 번에 쭉 녹음을 하시면 돼요. 요즘에 휴대폰 되게 잘 나오잖아요.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가지고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뭐 USB를 연결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제로 녹음기를 켜놓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팁은 이렇게 녹음하시면 파열음이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 살짝 돌려서 하시는 게 되게 깔끔하게 녹음이 돼요. 오. 저도 지금 쭉 들으면서 이 앞부분은 사실 이제 망한 녹음이잖아요. 그냥 자르고 지우시면 된다. 심지어 캡컷은 이 붙이는 마그네틱 기능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지우시기만 하면 바로 앞으로 당겨질 거예요. 이 살짝 틈이 뜨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핵전쟁 이후 그 다음에 다음 대사 하기까지 살짝의 호흡이 있잖아요. 전 이 부분도 잘라요. 자, 우선은 나레이션을 한 구달이 넣었으니까 바로 영화 장면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이렇게 불러오면은 나레이션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A로 모든 트랙을 선택해서 뒤로 민 다음에 제가 필요한 장면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 제가 지금 나레이션을 쓰면서 넘겼는데 내 이름은 맥스다 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 장면을 넣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나레이션을 넣을게요. 사실은 이 장면이 천천히 보시면 다 나와요. 왜 사람을 해치는 건가요? 기름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권력의 중심이다 라는 걸 보여줬는데 저는 그거를 나레이션으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두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그대로 올리게 된다면 시청자분들은 이 깜깜한 배경에 이 자막만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솔직한 말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내가 영화를 보지. 그래서 조금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이 나레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폭력적인 장면, 보기 좀 위험한 장면들은 이런 식으로 치고 넘어가 버리시는 게 장면 설명은 되면서 유튜브 또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자막 저는 합본을 안 쓰고 다른 버전으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합본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안 이쁘게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합본을 쓰지는 않는데 지금은 간략하게 좀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석유와 물을 차지하기 위한 핵전쟁 이후 핵전쟁 이후 또 저작권 요즘에 중요하시니까 충분하게 거리를 띄운 다음에 다른 장면을 찾겠습니다. 문명은 흔적도 없이 무너진 가까운 미래. 괜찮았죠? 그 다음에 독백대사라고 넣어놨어요. 이제 독백대사를 넣는 거예요. 특히 편집하실 때 캡컷도 똑같지만 이 오디오 파형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고르기 좀 어려우시다면 이 파형을 보고 바로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폭력적인 장면 딱 넣어놓고 이제 또 나레이션을 넣을게요. 이 폭력적인 장면이라는 게 물론 때리고 뭐 하고 이런 육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이 도마뱀을 씹어먹는다는 장면 자체가 되게 인상 깊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에서 딱 나타나죠. 아, 진짜 이걸 먹는 게 당연할 정도로 세상은 망했구나 하면서 다음 나레이션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던 어느 날 한 다음에 얘네가 뛰어나오는 것도 이쁠 것 같아요. 내가 이쪽으로 당겨서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이쁘겠네 라고 하면은 앞에 부분을 최대한 한번 늘려보고 여기서 필요한 장면만 쓰면 되는 거죠. 여기부터 써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괜찮아졌죠? 그러면은 맥스는 정체불명의 무리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라는 나레이션을 넣어주면 또 되겠네요. 제가 지금 이 정도까지 편집을 했는데 맥스는 지금 벌써 30초 편집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자막만 넣고 위쪽에다가 제목 넣고 혹은 채널명이나 뭐 로고 삽입하고 하면 영상 하나가 뚝딱인 거예요. 롱폼은 너무 만드는데 오래 걸려. 숏폼이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하시기에는 시간 대비 효율로 보면은 롱폼이 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완성된 걸 슬쩍 보시면 물론 이 부분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은 오디오 소리를 좀 더 줄여주시는 게 제 나레이션만 살아서 더 깔끔할 거예요. 잠깐 보면은 석유와 물을 차지하기 위한 핵전쟁 이후 문명은 흔적도 없이 무너진 가까운 미래. Here they come again. 한때 법을 지키던 경찰이었던 맥스 로카탄스키.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깔끔하죠. 물론 여기에 효과를 더 넣고 싶고 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만들면 롱폼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인트로는 어떻게 만드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은 롱폼은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어요. 먼저 영화를 한 편 쭉 정독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쓰고 뭐 내용 파악을 다 끝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간이 좀 급하다 혹은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아예 제가 보여드린 방식대로 쭉 만들어가지고 롱폼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내다 보면 이렇게 쭉 계속 보면서 쓰고 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와,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제일 후킹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파트들이 생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기타맨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불을 뿜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억할게 라는 이런 장면이라던가 혹은 중간 추격전에서 이렇게 모래폭풍을 질주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잘라가지고 지우고 편집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복사해서 앞으로 당겨서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커서 위치에 따라서 덮어쓰기가 되니까요. 그때는 A키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클릭해서 넉넉하게 앞으로 당긴 다음에 그 앞에다가 붙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인트로까지 완성이에요. 그리고 롱폼의 특성상 특히 영화 리뷰 드라마 컨텐츠는 인트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굳이 난 인트로 없이 진행을 하겠어 라고 하면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돼요. 왜냐면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무조건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후킹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아까 네. 도마뱀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장면 자체가 후킹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난 인트로를 뽑아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살짝 벗어만 나시면 작업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완성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썸네일은 어떻게 뽑으시는 거예요? 썸네일은 사실 인트로랑 썸네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장면 혹은 이런 장면을 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대작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이 벌써 나와 있고 벌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나오면 오히려 클릭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을 특정할 수 없게끔 해서 만드는 거죠. 내가 모르는 이런 영화가 있었나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클릭을 했는데 아는 작품이네. 물론 뒤로 가기를 해서 다른 걸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되게 명곡도 오랜만에 들으면 쭉 감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아 맞아 이거 몇 년도였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약간 그 느낌이네요. 명작은 전개와 결말을 알고서도 다시 찾게 만든다. 그렇죠. 어, 또 이제 밈으로 또 활성화되면 아 그런 영화 있었지 하면서 또 보게 되고. 아 맞아요. 이렇게 영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영상을 올리시다 보면은 그래도 저작권에 문제가 좀 생길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영화를 쓰면 무조건 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저작권법 내에서도 공정사용이라는 파트가 있어서 원본 대체가 가능한지 원본 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제약 조건들이 다 있어요. 대부분의 리뷰어분들이 그걸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 배급권자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충 만드는 짜집기보다는 개인의 비평, 리뷰가 충분히 많이 들어가고 결국 이 작품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후킹 포인트를 많이 넣어준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화이트리스트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 사용을 위해서 초수와 뭐 건너뛰는 구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편집을 하는데요. 사실은 화이트리스트를 받은 작품이라면 이렇게 초수 신경 안 쓰고 뭐 몇 분을 써도 상관없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편집이 이거보다 훨씬 빨라지는 거죠. 저도 외부 활동을 되게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다른 작품을 배급하시는 배급사 대표님들 혹은 제작사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서 저희가 어떤 유튜버들이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의 규모는 어떻고 이걸 계속 어필을 하면서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에피소드를 확보한 거는 대략 한 300에서 500편 정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화이트리스트를 받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를 뭐 처음에 이제 여지껏 경험하시면서 받아왔던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실제로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화이트리스트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영화 드라마의 이 구분을 너무 메이저에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의 영상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쉽게 허락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저도 실제로 그랬는데 단편 영화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단편 영화 투고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감독님들이나 제작사, 배급사의 인스타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메일까지 되게 많아요. 그럼 거기다 진짜로 쓰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외화 같은 경우에 번역기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런저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실제로 좀 쓰고 한국에서 홍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희 구독자들 몇 안 되긴 하지만 홍보를 하고 직접 가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감독님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인맥이 돼가지고 그분들께서 이제 입봉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작품을 만드시면 해볼래? 라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내 자산, 인맥을 쌓아나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하시면은 그래도 채널 뭐 삭제되거나 그럴 위험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많이 벗어나죠. 뭐 다른 방식들도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둥둥 아빠님 이제 그 처음 하시면서 네네.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유튜브가 절대로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뭐 저작권 경고도 받아보고 뭐 채널이 진짜로 수익이 하루아침에 박탈된 적도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답을 알려주지 않은 거. 이 일을 하시기 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많이 변했나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 반지하에서 살다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옥탑방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운이 좋게도 이제 작년에
제 집을 마련하게 됐죠. 그것 때문에 요즘 좀 바쁘긴 한데 바쁜 만큼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거를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취미에서 그거를 이제 약간 부업화 시켜가지고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해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용어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카르텔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외부 미팅 나가면서 이렇게 화이트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혼자로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이 리뷰 컨텐츠를 운영하시는 다른 리뷰어분들 혹은 관련 업종 대표님들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파워 있게 협의를 보는 거죠. 공포 영화가 필요하세요? 이쪽 대표님 안내해드릴게요. SF가 필요하세요? 저쪽 대표님이랑 하시면 됩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 리뷰 시작하면서 바로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분석을 거쳐가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도전을 하셔가지고 인생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